이렇게 잡게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큰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잘 들어가는 헤드라면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헤드가 좀 빡빡하거나 잘 안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랫부분에 보면은 헤드 스크류라고 이런 헤드 스크류, 헤드 캡 너트라고 하죠. 요 헤드 스크류가 있는데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헤드가 계속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지게 되죠. 풀어지는 거는 조여주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안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게 조이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조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속안에 콜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콜크가 속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콜크가 장착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콜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A키 기준 했을 때 플롯은 442, 이 피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고 정확한 플루트 소리 또 풍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일 이 위치가 계속해서 위로 요 스크류를 계속 조이게 된다면은 콜크가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은 5mm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청소봉을 보면은 요 아랫부분에는 이러한 홈이 지금 있습니다. 요 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가 17mm입니다. 17mm. 그래서 우리가 헤드에 이것을 넣었을 때 콜크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 보면은 그 홈이 센터에 정확하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왔을 때 음정이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걸 조이다 보면은 콜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음색이 변할 수 있거나 피치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자, 헤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디 부분에 보면은 키가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있죠.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닌 키지만은 처음에 악기를 열어보았을 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자, 이 복잡한 키를 잡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유는 생각외로 키가 약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헤드와 몸체를 연결하는데 분해조리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은 준수하지 않고 키를 잡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됩니다.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는 거죠. 이 무리한 힘에 의해서 키가 들리거나 바란스가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솔샵 키가 뜬다든가 미키, 흔히 파샵 키 이런 키가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별도의 수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바디는 어딜 잡아야 되느냐? 자, 이
복잡한 키가 없는 부분. 자, 키가 없는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잡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잡는 방법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냐.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바디를 잡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가급적 스크류를 안 잡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시게 되면 더욱이 좋습니다. 자, 여기로 올라가시면은 좋겠죠. 연습용 악기일 경우에는 여기를 아무리 세게 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연주자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연주자님들의 악기는 실버나 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질이 이 연습용 악기에 비해서 아주 약합니다. 재질 자체가 연하게 되어 있죠. 실버나 골드 보시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약합니다. 자, 그 부분을 잡게 되면은 헤드 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립 밑에 립 다이가 있습니다. 자, 요 위에 립을 지탱해주는 립 다이가 있죠. 예, 이 립 다이는 고정이 되어 있고 립을 누르게 되면은 립 다이 부분에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자국은 립이 쉰다는 거죠. 예. 이렇게 쉬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 안 잡으면 좋지만 연습용 악기의 경우는 잡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고 끼고,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 자,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잡아야죠. 돌려서 잡고 맨 아랫부분은 키 없는 부분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잡거나 잡기가 쉽지 않겠죠. 자, 요 키 맨 아랫부분은 엄지손으로 키 두 개를 나란히 잡은 상태에서, 예, 이 나란히 잡은 손이 위로 올라가면 키가 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악기를 조립하면 되겠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헤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옆 친구도 있고 왼쪽에 친구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키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뺀다고 하면은, 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헤드를 분해할 경우에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빼주는 게 좋겠죠. 예,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맨 아랫간 부분도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사고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안 되는 방법. 자, 이렇게 빼시면 안 되겠죠. 자, 옆 친구가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분해 조립이 끝나면은 연주를 하시고, 그 연주가 끝났을 경우에 관리하는 법을 또 배우셔야 되겠죠. 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자, 분해하시고, 자, 분해하시고,
분해가 이렇게 해서 3등분해서 끝났죠. 우선 해야 될 것이 연주를 했을 때 속 안에 침을 닦아 주셔야 됩니다. 자, 침 닦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악기 처음 살 때 악기점에서 주신 거즈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소관을 닦게 됩니다. 보시면은 적당히 말아서, 너무 가늘게 말면은 악기가 안 닦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았다고 했을 때는 닿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닦이겠죠. 그래서 적당한 두께를 만들어 가지고 닦으시면 잘 닦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악기를 어느 쪽에서 넣어서 반대쪽으로 빼주시면은 끝입니다. 너무 광택 내려고 닦는다고 해서 짐이 잘 닦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끝냈고, 헤드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헤드는 몇 바퀴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풋 부분, 자,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악기를 케이스 안에 넣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은 제품은 이상하게도 지문 자국이 오래오래 누적이 되면 변색이 심하게 오거나 그 변색이 잘 안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최소한도 지문 정도는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악기를 보통은 이렇게 훑어서 닦으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이유는 속 안에 있는 요 노란 패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 노란 패드가 악기의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닦는 방법은 지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지문 정도 닦아주시고, 잡는 부분, 자, 이 정도로 해서 닦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헤드도 마찬가지로, 헤드는 편하게 닦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닦아서 보관을 하시고, 다음에는 아랫관, 자, 이런 식으로